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결혼이 좀 늦은 아직 싱글인 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기막힌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믿기 힘들겠지만 예비시댁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질려 결국 파혼을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고 우리 가족을 건사하느라 연애를 뒷전으로 살다가 30 넘어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시댁의 무리한 요구로 파혼하고 이제 막 정신을 추스르고 있어요. 골백 번 생각해도 잘한 파혼입니다만 시댁이 될 뻔한 집안의 예비시모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일만 하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빠른 기간에 결정하면서 느낀 건요. 마치 일장춘몽 같았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의 무리한 요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게 맞는 일일까 고민 끝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아빠를 여의고 엄마가 하는 식당 일을 같이 20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생업에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도 있었고 제 밑으로 2살 차인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도 있었기에 제가 장녀로서 뭔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멀쩡한 대학까지 나오고 취직 안 하고 식당 일 돕는 제게 뭐라 하셨지만 저는 엄마 가게를 키워서 나중에 분점 형식으로 만두집을 낼 욕심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로 마구 업소를 늘리기보다는 2-3 군데 정도 정말 열심히 노하우 전수해서 배울 사람에게만 식당을 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다 보니 제 연애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신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동생들이 훌륭한 성인이 되었으니 저는 그걸로 됐다 생각했어요.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저 결혼 말 나오기 2년 전부터 저 하는 식당 일을 도왔고 마침 운 좋게 식당이 너무 잘 되어 상가도 추가로 매입해 확장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동생에게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남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그럴듯한 직장 잡아 연애하고 결혼도 하길 바랬는데요. 동생은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동생 군대 다녀와서 막 우리 가게에서 일을 돕겠다고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벌써 그게 10년 전쯤인데요. 저는 동생에게 식당 일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이 힘든 식당 일을 누나만 하면 되지 뭘 너까지 젊은 나이에 하려고 해. 그러지 말고 너는 취업 준비나 잘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누나는 뭐 나랑 같은 28 청춘 아니야? 누나도 한창 놀 나이라면 놀 나이잖아. 누나만 힘들게 살면 내 마음이 뭐 편하대? 나도 공부고 뭐고 관심 없어. 무조건 우리 가족 서민가부 만드는 게 꿈이라니까. 나 누나 식당 같이 하다가 분점 돈 모아서 낼게. 그때 가면 30 중반 되지 않겠어? 그때 결혼도 하고 내 앞길 건사할 테니까 누나는 아무 걱정 말고 나나 실컷 부려먹어. 아니, 절대 안 돼. 지금 나이는 너 한창 공부하고 경험도 쌓을 나이야. 근데 가게에 묶어놓고 싶지 않아. 정 그러면 너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30 넘어서도 지금 생각 바뀌지 않으면 그때 누나도 생각해 볼게. 그때 동생이 저 도와주겠다고 고집 부렸지만 저는 남동생을 굳이 장사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생이 직장 생활도 하고 연애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동생이 군대 다녀와서 식당 일 같이 하겠다고 한 말은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워낙 어릴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이러는 겁니다. 누나, 나 30 넘어도 식당 일 같이 할 생각 있으면 그때는 누나도 안 말린다고 한 거 기억나지? 뭐? 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누나. 누나, 나는 회사가 아무래도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할 계획인데 월급쟁이로 순응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니까. 힘들어도 누나랑 같이 식당 하면서 내가 열심히 배워볼게. 너 늦은 나이도 아니잖아. 누나 밑에서 일하면서 돈 모아서 내가 나중에 그 돈으로 분점 내고 결혼도 하고 싶어. 일단 내 계획은 이러니까 이번에는 누나가 반대하지 말고 내 생각 고민 좀 해줘. 동생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나름 계획을 들어보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식당 일 그만하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곤 해서 이제는 제가 온전히 운영하고 동생과 같이 더 확장해봐야겠다 하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이 저와 같이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남동생이 같이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수월하게 한 편입니다. 저는 동생이 애쓰는 만큼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이지만 버는 만큼 월급도 두둑하게 챙겨줬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식당 꾸려나가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30 중반이 되더군요. 그때부터 엄마의 결혼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우리 막내 동생은 교대 나와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 되자마자 동료 교사랑 속도 위반으로 바로 결혼시켰어요. 조카를 보고 나서 엄마가 저만 보면 더 조바심을 내신 것 같긴 해요. 물론 저에게 강요한다기보다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등 떠밀어서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다만 그래도 사람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여러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고르는 법인데 네가 이렇게 일만 하고 있으니 언제 남자를 만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당장 이번 주부터 엄마가 선보라는 사람 좀 만나봐. 안 그래도 주변에서 선짤이 종종 들어왔는데 그동안은 네가 싫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조바심 나서 안 되겠다. 엄마, 선 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 그래? 나는 그렇게 억지 만나면 싫어. 자만추라니까? 자만추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남 추구하다가 너 시집도 못 가고 독거노인 되겠어. 나는 늙어가는 딸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아, 엄마, 결혼이 억지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셔. 독거노인은 무슨, 내 나이 아직 창창하다 뭐. 엄마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죠. 하지만 당시에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연애는 늘 뒤로 미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건 아닙니다. 당연히 20대 시절 풋풋하게 썸만 탔던 사람도 있었고 나 좋다고 죽자사자 따라다닌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도 꼭 하나씩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보이게 되어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나이 늦었다고 아무나 골라 만나고 연애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라야죠. 그런데 참 신중해도 모자랄 나이에 만난 남자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네요. 엄마가 제발 남자 좀 만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제가 만난 남자는 엄마 선자리 주선으로 알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원래부터 안면이 있던 남자예요. 같은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건너 친구들 통해 아는 사람은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제 친구의 지인이라 어쩌다 보니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동갑내기였고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어요.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자 같은 나이에 사장님이냐면서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엄청 하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랑 같은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시네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 뭐 대단한 식당은 아니에요. 오래 운영하다 보니 이제 자리가 잡힌 거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제 동생도 지금 32인데 맨날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언제 우리 동생 만나게 되면 노하우 좀 전수해 주셔야겠네요. 저에게 보이는 호감이 싫지 않았고 뒤늦게 연애라는 것을 시작한 저는 빨리도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마자 결혼 얘기부터 꺼내셨고 빨리 데려와서 인사시키라고 하셨어요. 물론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었던 건 맞습니다. 엄마는 제가 식당을 하면서 수입은 충분하니 제가 같이 사는 남자는 조금 모자란 듯 해도 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면 만사 오케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만나보고 나서 엄마는 평범한 게 제일 좋다면서 날문 잡으라고 할 정도로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을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결혼을 빨리 하자는 눈치였고 만난 지 거의 반년 만에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 갔을 때는 처음에 저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예비시모는 결혼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으셨는지 우리 엄마보다 서너 살 젊고 아직 환갑도 안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남자친구 역시 시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들어보니 2년 전에 투병을 오래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집안 살림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투병하실 때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빚도 지고 힘들었다고 하긴 했어요. 그때는 다행히 여동생이 네일숍인지 뭔지 하면서 생활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건강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달리 시누이는 인상이 좀 뭐랄까 묘하게 우울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하도 네 칭찬을 하길래 나도 빨리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며?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아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우리 아들도 대접 잘 받고 왔다고 들었어. 듣자니까 식당 한다지? 내 음식 솜씨가 변변찮은데 입맛에나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대접 잘 받고 어머니와 차를 마시는데 우리 집 얘기는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식사만 하고는 저에게 꾸벅 인사 한번 하더니만 쌩하니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예비 신우 뒷모습을 보고 나더니만 푸념이 섞인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 양반 살아있을 때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자가에서 전세로 밀려나고 이러고 살게 됐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도와준 덕에 이만큼 살고 있어. 너도 우리 집 사정은 전에 들어서 대강 알고는 있지? 네, 정호 씨한테 대충 들었어요, 어머님. 근데 돈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굳이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허례허식 빼고 딱 필요한 것만 하기로 했고 가능하면 알뜰하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은 것 마냥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렇게 이해해주니 내가 참 고맙구나. 사실 우리 정호는 이제 네가 있으니 걱정이 없다만 우리 정미
저것이 아주 문제거든. 몇 번 사업 말아먹고 나서 우울증이 와서는 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도상 집에만 저리 있으려고 드니. 이제 나이도 고작 30인데 저러고 있어서 내가 걱정이 많아. 아, 엄마. 오늘 우리 집 인사 온 예비 며느리한테 부담스럽게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만하세요. 결혼하면 천천히 알게 될 걸. 여기서 동생 얘기는 갑자기 왜 하고 그러세요, 엄마? 아, 이런 건 결혼 전에 알아야 사기 결혼이라는 소리 안 듣는 거야. 모르는 소리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예비 며느리랑 할 말이 있다는데 네가 뭘 끼어들어? 그렇지, 예? 저는 어머니 말에 뭐라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걱정이라시는데 공감은 가면서도 지금 왜 굳이 인사 온 저에게 저런 말을 하시나 의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대답을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때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처음에 너 나이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는 소리 듣고 마음에 썩 들지 않았거든? 왜 그렇잖니? 여자는 애도 낳아야 하니 말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아들 짝은 딱 너였다 싶은 거야. 나는 너 오늘부터 딱 내 며느리 내 식구라고 생각할 거니까 너도 나 편히 생각하고 우리 자주 연락하자. 안싸둡게 말해서 상견례 전에 니들 미리 결혼 날부터 잡는 건 어떠니?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처음 인사드린 날부터 결혼 날짜부터 잡으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야 뭐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도 많이 하고 얼떨떨했기에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흘리는 소리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업 말아먹고 집에만 있는 울 딸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를 그날부터 식구로 생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은근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게 결혼 전부터 느껴지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양가에 인사드리고 나서 양가 어머님 모두 다 결혼이 급하다 생각했는지 날짜부터 잡는 거에는 동의하셨습니다. 해 넘기지 않고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자니 너무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듬해 봄으로 날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뭐 이미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 쪽에서 땡 잡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집도 있고 식당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예비 남편보다 더 우위에 있다 보니 아무리 부모 도움을 안 받고 반반 결혼하자고 해도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돈을 쓰게 되긴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보다 돈이 많아서 결혼 비용을 더 쓰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건 미리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미안해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혼수 준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비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고 볼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우리 집에 대해 별로 묻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될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 집 재산 상황이며 가족사항을 자세히 캐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가, 너 식당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된다며? 근데 식당 일을 남동생이랑 같이 한다던데. 아, 맞다. 아, 이제는 사돈총각이라고 해야겠구나. 사돈총각은 네가 월급을 주는 거냐? 뜬금없는 동생은 왜 묻나 싶었지만 대답은 해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2년 전부터 저랑 본격적으로 식당 일 같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월급도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 그래? 아니, 굳이 말하면 직원이라는 거구나. 그럼 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혹시 친정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는 네가 드리니?
너희 형제자매가 셋이라며. 셋이서 똑같이 부담해서 엄마 보태드리니? 아, 그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수입이 제일 많아서요. 아직은 엄마랑 저랑 살기도 하고 거의 제가 혼자 부담하고 있어요. 제 식당도 사실은 엄마가 먼저 하시면서 키워놓으셨기도 하고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놓으셨는데 당연히 큰딸인 제가 돕는 게 맞죠. 그럼 엄마 생활비 보태줘도 아무 부담 안 될 정도로 수입이 많은가 봐? 그럼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 매출인지 나한테 살짝 얘기 좀 해봐. 우리 아들도 그건 모른다길래 내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다.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저는 어머니 물음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버는 액수 말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도 각자 재산을 따지는 세상에 결혼 전에 며느리 하는 식당 매출을 궁금해하는 게 좀 속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뭐 저에게 있어 영업 비밀이랄까요? 굳이 자랑하면 왜 입으로 부정 타는 느낌이라 돈 잘 번다고 굳이 주변에 자랑도 안 하는데 매출을 얘기하는 건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둘러댔어요. 어머니, 그건 나중에 결혼하면 차차 알게 되실 텐데요. 돈 문제는 괜히 입 밖으로 꺼내면 뭔가 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먹고 살기 부족하지 않게 적당히 잘 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머니는 집요하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에는 다 웃으면서 대답해 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대답을 다 들으시고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너희 집은 그래도 딸 하나 잘 둔 덕에 엄마가 호강하고 사네. 네가 살림미천 딸이 맞구나. 나도 딸이 있는데 애물단지라 걱정이구만. 너희 엄마는 참 좋으시겠다. 어쨌든 너 결혼하면 친정 식구들 챙기듯이 네 신랑이나 우리 가족도 잘 챙겨야 한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그거 하나야. 예단이고 혼수고 다 필요 없다. 알겠지? 네, 어머니.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도 제 가족인데 잘하는 건 당연하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넘겼는데 그 말이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엔가 어머니가 갑자기 식당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행히 엄마는 안 계셨는데 하필이면 제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식사를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앉으시고는 계속 오가는 손님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남동생은 그날 예비시모를 처음 봤던 터라 누군지 모르고 이상한 아줌마가 왔다고 저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비시모라고 하니까 저에게 동생이 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아니 누나, 매형 어머니가 왜 우리 식당에 와서 저러고 손님 체크하는 건데? 그냥 누나 만나러 온 거 아니라 꼭 우리 식당 사전에 어떤지 알아보러 온 사람 같아 보여. 아까는 카운터도 기웃대길래 내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매출이 얼마냐는 등 어쩌고 하길래 대답도 안 했어.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누나, 나는 어째 전양반이 좀 이상하다. 내가 언제 한번 식당에 오시라고 했거든. 그래서 오신 거지 뭐 별 뜻은 없으실 거야.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식사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려 볼게. 동생은 처음에 누나네 예비시모인 줄 모르고 좀 퉁명스럽게 대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하죠. 웬 나이 지긋한 아줌마가 와서 남의 가게 카운터 포스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암튼 저는 어머니에게 식사를 하고 빨리 가시라는 의미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가게 오셨는데 왜 식사도 안 하고 앉아 계세요? 제가 저희 집 제일 맛있는 메뉴 하나 해드릴 테니까 맛은 보고 가셔요. 그러자 어머니는 먹고 싶은 생각 없다고 하시더니만 더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 꿍꿍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식사도 안 하고 저러고 가시는 일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어머님은 자꾸 가족끼리는 이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며 저에게 은근히 부담을 주셨어요. 다름 아닌 시댁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결혼을 하면 그저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까지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끔 어머니와 만나면 결혼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결혼 얘기는 뒤로 미루고 매번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걱정이야. 30에 저러고 있으니 참. 원래는 엄청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장사하던 애인데 몇 번 실패를 하더니 의욕을 잃었나 봐. 우리 딸은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 처음엔 저도 공감하며 어머니께 위로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 많으시겠어요. 아가씨도 빨리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아마 본인도 고민이 나름 많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듯하니 어머니가 기다려주셔야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시누이 얘기를 꺼내시더니만 대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딸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잘하는 재주는 있거든. 내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다. 결혼하면 우리 딸 아가 네 식당에서 같이 일하게 하면 어떨까? 사돈총각 도와서 주방일 배우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근데 식당 일이란 게요.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가씨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많이 지쳐 있으니까 차라리 직장을 파트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은 저 식당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저는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절 뜻을 알아들으시면서도 기분이 나쁘신지 연신 입을 삐죽거리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핏 코딱지만한 식당으로 유세 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빴죠. 며느리가 사장인 식당에 굳이 자기 딸을 꽂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저는 정상인가 싶었어요. 동생이나 엄마에게 얘기할까 말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얼마 후 또 시누이 얘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남동생이 분점 준비를 하고 있고 주방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아가씨가 음식 잘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음식이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주방 일은 성실해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가씨가 식당 일을 감당할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호하게 거절 뜻을 전한 셈입니다. 그동안 예비 시누이를 대충 봐왔기에 성실하게 일할 그릇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미루다가는 결혼 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직접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알아? 당신 어머니가 자꾸 시누이 문제로 나한테 부담을 주셔. 우리 결혼 준비도 바쁜데 자꾸 나한테 아가씨가 우리 식당에 같이 일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니까 나 솔직히 힘들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얘기 안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 결혼 전에 확실히 정리해야 앞으로의 삶이 평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시누이 문제로 자꾸 부담 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갑자기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생이 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안 될 말이야? 왜 그렇게까지 거절을 해? 네가 천천히 가르치면서 좀 키워주면 어때서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다시 침착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동생이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걸 걱정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해줄게. 일단 당신 동생이 성실하게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보여. 식당 일은 정말 체력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한데 내가 보기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남자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식당이자 우리 가족 식당이야. 우리 가족의 일은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남동생도 지금 분점을 준비하고 있어. 분명 그 가게 운영도 중요한데 시누이를 주방에 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게다가 결혼 준비도 바쁜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나한테는 큰 부담이야. 자기도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제야 조금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어머니가 이해하고 넘어가셨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로 단단히 삐져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결혼 준비로도 바빴지만 남동생이 분점 내는 일을 보조하느라 하필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때였어요. 어머니가 상견례 딱 2주 앞두고 미리 저에게 해주고 싶은 예물을 보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제가 남동생 분점 내는 상가 계약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다른 날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생 상가 계약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되물으시는 겁니다. 뭐? 사돈 총각이 상가 계약을 해? 네 식당 분점을 내준다는 거니? 왜 저리 놀라서 물으시나 했는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네, 어머니. 저 결혼 전에 아마 동생이 분점 오픈하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준비해온 거라 요즘 제가 도와줄 일이 많네요. 오늘이 하필 상가 계약 날이라서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휴무 날에 시간 내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왠지 화난 목소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됐다. 시간 낼 것 없어. 내가 내일 너 안 바쁜 시간에 가게로 가마. 아무래도 내 할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이번에는 또 왜 저러실까 싶었지만 일단 일이 바빴기 때문에 그날 동생하고 상가 계약하고 가게 인테리어며 직원 뽑는 문제며 오픈 문제를 상의하느라 어머니 반응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바쁜 날이라 일찍 가게 나와서 오픈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시무랑 남자친구가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온다는 연락도 미리 안 하셨던 터라 조금 당황했지만 일단 가게에 들어오시라 하고 차 한 잔을 내드렸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 눈짓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난감한 표정으로 자기 엄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제 가게까지 오셨어요? 급한 일이면 전화로 하시지 않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앞뒤 꼬리 다 자르고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너 사돈 총각한테 식당 새로 내준다는 소리 듣고 내가 화가 나서 밤새 참 한숨을 못 잤어. 도저히 말 안 하고는 못 베길 듯해서 왔다. 네? 제 동생 가게 분점 내주는데 왜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 결혼하면 자주 볼 일도 없을 네 남동생한테는 왜 식당 분점을 내주는 거냐? 내가 생각할수록 괘씸해. 우리 딸 너 식당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졸라도 단칼에 거절하고 말이지. 벌써부터 네 가족만 챙기는 거니? 불쌍한 네 신우는 안중에도 없고 큰돈 들여서 네 동생 가게는 내준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한 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으면 너는 그 가게를 네 동생이 아니라 내 딸한테 내줬어야 해. 내가 두말 안 하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 분점인지 뭔지는 네 신우가 장사하게 해줘. 아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우리 딸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 이참에 도와주면 되잖아. 내 오늘 이 말하려고 왔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댁 거지근성의 도둑놈 심보인가 싶었죠.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식구 챙기라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황당한 얼굴로 남자친구를 봤더니만 그놈도 똑같더라고요. 자기 엄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요. 아이 참, 야, 너는 나를 왜 그런 눈으로 봐?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천한 말이야. 당신 밑에서 월급 받는다고만 했지 당신이 이렇게 가게 내준다고는 안 했잖아. 솔직히 나도 서운하더라. 내 동생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같이 일도 하기 싫다고 했잖아. 당연히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너네 식구만 챙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주 쌍으로 대환장이구나 싶었네요. 내가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집 식구들 본 모습을 봐서 차라리 다행인 건가 생각이 들었죠. 저도 대꾸는 해야 하니 한마디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억지 쓴다고는 생각 안 하나 봐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 동생이요. 제 가게에서 월급 받았지만 2년 전에 같이 일하기로 할 때부터 분점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공짜로 동생한테 다 퍼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생도 나름 열심히 모아서 자기 돈 1억 보태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말하세요? 제가 뭐 자선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동생이지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만 챙긴다니?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는 그럼 벌써부터 저한테 빼먹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내 동생 가게를 자기 딸한테 내놓으래?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잠깐 움찔하는가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보다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줌마라니!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니! 네!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하려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아줌마, 그 목 위에 붙은 머리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이 경우가 상식적이지 말이에요. 아줌마는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대뜸 와서 가족이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면 주겠어요? 말이 되는 억지를 부려 듣기라도 하죠. 정말 어이가 없네. 제가 왜 생판 남인 아줌마 딸한테 가게를 내줘요? 내 동생도 자기 돈 털어놓고 사활을 걸고 하는 식당인데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쪽 딸한테 내가 왜요? 적당히 하세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남의 가게에서 영업방해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자기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적당히 좀 해. 우리 엄마가 억지 부린 거 아니거든?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가족 챙길 사람이었잖아, 너. 조금 일찍 챙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할 소리냐? 물론 오늘 우리 엄마가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나도 사과할게. 하지만 결혼까지 무르자는 거야? 너 생각을 해봐. 여자 나이 34에 누가 결혼하자고 하겠냐? 남자들은 여자 30 넘으면 퇴물로 보는 거 몰라? 너 나랑 헤어지면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걸? 악담을 해도 어쩜 저리 할 수가 있을까요? 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속내를 드러내는 거 보면서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결혼했다면 자기가 나와 결혼해줬다고 말할 사람이었겠죠. 뭐? 노처녀로 늙어 죽는다고? 참. 그래! 내가 노처녀로 늙어 죽더라도 나는 돈이라도 있지. 너는 어떨 것 같아? 사람 구실도 못하는 시누이에 지금처럼 생떼 쓰면서 며느리 될 사람 뜯어먹긴 하려는 어머니랑 살면서 너는 뭐 장가나 갈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지금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만 너 아마 결혼하려면 사기치고 해야 할걸? 어디다 대고 퇴물이래? 네 걱정이나 해라.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
착하기라도 했어야지. 그동안 이런 속내 속이고 연기하느라 많이 힘들었겠어. 당장 꺼져! 우리 결혼은 오늘부로 취소야! 당황한 두 사람은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 뭐라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는 제가 두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하니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뭔가 아차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과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겠죠. 제가 파혼을 먼저 선언할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고 제가 퍼주는 결혼을 하니까 더 아쉬운 쪽이 저인 줄 알았나 봐요. 저기, 너 정말 나랑 파혼할 마음은 아니지? 아까 우리 엄마 편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다는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냐? 나중에 우리 엄마 얼굴 어찌 보려고 그래? 우리 좋게 헤어지자. 예, 너 우리 아들하고 파혼하면 너만 손해야. 네가 솔직히 뭐 인물이 반반하니 볼 거라고는 이 가게 주인인 거랑 돈 잘 버는 거에 다인데 파혼이라니. 가게 얘기는 일단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오늘 네가 나한테 버릇없이 군 거 잘 생각이나 해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게 앞에서 뭉구적거리길래 저는 소금단지를 주방에서 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마구 뿌렸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소금을 맞으면서 몹시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아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옷에 소금을 털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예비시모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는 오늘 이후로 아줌마 아들이랑 아줌마 둘 다 볼 일 없어요. 우린 파혼이라고요. 엄마 만나기 전에 결혼 깨는 게 천만다행이네. 아줌마, 아까 누가 손해라고요? 제발 생각을 잘해보세요. 집도 내가 해가 혼수해 올 돈 없어서 그 돈도 내가 못해. 대체 누가 더 손해인지요?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 때문에 아마 평생 장가 못 갈 것 같네요. 벌써 내일 모레면 40이잖아요? 평생 장가 못 간 아들이랑 집에 박혀있는 딸 밥이나 차려주면서 잘 사세요. 저는 아줌마 집안에는 절대로 볼 일 없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얼토당토하는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파혼이라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단을 내밀만 하지 않나요? 그렇게 두 사람 쫓아낸 후 한동안 파혼을 물으라며 연락이 귀찮게 왔지만 온 가족이 그 집 식구를 같이 떼어냈습니다. 오지간해야죠. 아니 대한민국에 어느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가 신우한테 턱턱 가게를 공짜로 내주겠습니까? 형제 자매지간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가족이라도 저런 도둑놈 심보로 대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저런 집안인 줄 미리 한 건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초반에 저에게 우리 집 사정 꼬치꼬치 캐묻고 매출도 알려고 한 이유가 다 있었겠죠?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베푸는 마음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내 부모, 내 형제자매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자매 간이든 내가 흔쾌히 주는 거와 빌려주는 건 엄연히 구분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 간에도 지키고 사는 이런 선을 마구 넘는 시댁이라면 여러분은 어쩌실 건가요? 오늘 저의 파혼 사연을 듣고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혼은 이혼보다 복잡할 것도 없더군요. 결혼 안 한다 선언하면 그만인데다 계약한 일정들만 취소하면 되니 이만하면 손해도 아니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다행인 거죠. 그 정도 시간 낭비하고 남은 제 인생을 구한 셈이니까요. 몇 달이 흘렀지만 다행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이제는 속 시원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파혼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교훈이 되길 바라며 혹시 결혼 앞두신 예비 신부님들은 시댁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